자, 계약법 봅니다. 1번 판례는 중도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중도금을 안 줬다 했죠. 그리고 잔금 지급기일 경고했다 찾았나요? 잔금도 안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는 거 하나 하고 중도금 다음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중도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 다음 날부터 이자, 잔금, 요 세 가지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주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다? 여전히 동시행이다. 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낸 겁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잔금 지급일 다음부터 중도금 이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요거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동시이행 상태에서는 연체가 안 됩니다. 잔금일 다음 날부터 중도금 이자는 안 생깁니다. 그 전날까지 이사 생기는 거지. 요 말 이해되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구분해야 돼. 동시이행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책임이 없다. 이행지체, 연체 책임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안 생기는 거죠. 연체 이자가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 2번 봅니다. 무슨 계약입니까? 쌍무계약입니다. 여기서 한 번 현실에 이행 제공했다. 상대방이 안 받고 있다. 되시나요? 계속되지 않았다. 계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소멸하는 것 아니다. 그 뜻입니다. 상대방도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하거든요. 한쪽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인정하거든요. 그 다음 3번 동시행의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타의 채무와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이 3번 내용은 결과적으로 하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대금 채권을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빌렸던 돈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하지 못한다. 길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짧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동시행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더 줄이면. 너무 줄여놓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길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항변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 그 다음에 4번 상무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되시나요? 무효, 취소. 이때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다. 요겁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목적물 명도하고 보증금 중 전체 차임을 제외한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반환하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다. 자, 6번에 매매 대금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에 관한 이행 제공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 대금 채권은 지급기일 이후 시효 진행에 걸린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너 주면 나도 줄게 하고 거절하는 거거든요.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이 말입니다. 돈 달라는 권리는 이행기 도래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가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동시에 항변권 행사에도 시효는 진행한다. 그거. 그 다음 7번에 상무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역시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 하시면 돼요. 이행불능.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바뀐 거예요. 이 손해배상 채무도 상대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 8번 시험 많이 낸 겁니다. 건물 인도 의무가 있었는데 대금 지급해야 되고요. 이게 동시행인데 이게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단 말이죠. 요거하고 역시 여전히 동시행이다 요 말이거든요. 원래는 건물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불태웠다. 이행불능이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 채무하고 대금 받는 거하고 동시행이다. 여전히.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여전히 동시행이다. 2000년 판례. 그 뒤로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제 기억을 한 4번 정도 기억하는데요. 잘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9번은 이 건물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갑의 건물인데 경매 들어왔다고요. 경매로 병이 받은 겁니다. 병은 대금을 납부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냅니까?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내거든요. 법원은 이 돈 받아 이쪽으로 배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남는 거 있으면 주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를.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가 뭐냐면 경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이해됩니까 지금? 되돌려 놔야 돼요. 이 사람 받은 돈 일로 줘야 되고요. 이 사람 받은 부동산 일로 줘야 돼요. 상대방이 다르죠. 그래서 동시행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각각 주고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넷째 줄에 보세요. 다섯째 줄.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당금 반환 채무하고 그 위 두 채무는 동시 이행되어야 할 관계 아니다. 부동산 반환하는 것하고요. 대금 돌려주는 것하고는 동시행 아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위험부담은 위험부담 뜻이 뭡니까? 상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다. 이해됩니까? 이걸 위험부담이라 한다. 이때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의 채무는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무슨 계약이었어요?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낸 거예요. 맨 처음에 냈다. 한 20년 가까이 이것만 냈다. 어느 한쪽 채무가 채무자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계약은 유효입니다. 계약은 유효인데 나중에 불능된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채무가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 채무는 어떻게 되노? 같이 없어지냐? 그 사람은 채무를 이행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매매했다.
계약 성립했다. 유효다. 되나요? 이게 속초에 집이 136채, 홀랑 다 타봤다. 5채입니까? 산불로 전소되었다. 계약하고 난 뒤에 집이 불타버렸다. 화재로, 산불로. 자기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어찌해야 되는 얘기잖아. 이 채무, 상대방 채무 어찌 되냐 이 말이거든. 상황이 이해되나요? 채무자 사유가 아니다. 채무자가 잘못했으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요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요게 둘 다 잘못 없다. 갑을 모두 잘못 없죠. 왜? 산불이니까. 그러면 갑은 이행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받은 돈 돌려줘야 돼요.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을의 잘못으로 전소되었다. 되시나요? 그러면 갑은 줄 필요 없어요. 근데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의 잘못으로 전소됩니다. 을 채권자 잘못이니까.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지. 537조 원칙. 이거는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지. 무슨 계약이었어요? 오케이. 두 사람 잘못 없이 아시겠죠? 채무자 갑 잘못 없이, 채무자 잘못 없이, 양쪽 잘못 없을 수 있고 채권자 잘못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둘 다 잘못 없으면 돈 달라 못 해요. 집도 못 주고 돈도 못 받고 채무자가 손해 보죠. 매도인만 손해 보잖아요. 계약해놓고 돈도 못 받으니까 불은 타버리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대금에 대한 위험을 떠안는다 했듯이, 대금에 대한 위험을 떠안는다 했듯이, 건물 등기 넘겨줬는데 불났으면요, 채무자 잘못 아니죠. 그건 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달라요. 요거는 을이 잘못해가지고 전소된 상태였다. 그러면 건물 못 주게 되고 돈은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잔금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인데요. 문제 볼게요. 보세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갑을 바꿔놨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을 주택에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을 주택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 갑. 근데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그러면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 아닙니까? 뭐 때문에 불났노? 찾아봐야 되죠. 이제 보세요. 틀린 거.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온더라. 그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말하고 있어요. 돈 달라 권리 있다 없다? 없다가 맞잖아요.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 못합니다. 맞죠? 요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갑을만 바꿔놓은 거라고요. 이번에 갑과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역시 똑같은데 을이 계약금 수령했으면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돈 달라 할 수 있다.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돌려줘야 되니까. 자, 3번에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자, 매수인 잘못이다. 여기 있네요. 채권자 잘못이다. 그러면 을은 건물을 안 줘도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3번. 4번에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이게 뭐예요? 을 잘못으로 소실됐다. 을 잘못이다.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갑은 뭐 할 수 있나요? 이거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채무불이행 찾아내야 돼. 채무자 잘못이다.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갑을 바꿔놓은 거라고요. 갑을 바꿔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채무자 을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고요. 갑의 수령 지체 중에 책임 없는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이때는 이미 갑이 잘못한 거죠. 갑의 수령 지체 중이라 했잖아요. 이미 채권자 지체거든요. 그러면 채권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이 문제 연습하세요. 이거 한 문제만 제대로 연습해두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갑을 바꿔서 연습해도 되고 을 갑으로 이렇게 계속 읽어도 되고 연습하세요. 건물 팔 테니까 대금 전부나 일부를 이쪽으로 지급하기로 하자. 대신하여 이게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렇게 합시다. 요약자. 그렇게 할게요. 낙약자. 돈 줘야 되니까 채무자. 받겠다. 제3자, 수익자 대신하여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요게 기본 관계, 보상 관계. 요거는 대가 관계. 대가 관계가 무효돼도 아무 상관없다 대신하여 보상 관계가 무효 취소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돌려달라. 제3자는 계약 해지 못한다. 원상 회복은 당사자가 해야 된다. 자 볼게요. 1번에 제3자를 위한 유상 상무 계약이에요.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다. 을이 돈을 안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3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되나요? 갑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맞죠? 병이 해지하는 거 아닙니다. 자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 요약자 낙약자니까 누구 무슨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요약자 낙약자 요약자하고 수익자니까 제3자니까 대가 관계입니다. 아니지. 요약자와 낙약자 여기 보상 관계. 내가 딴 생각했네. 저 나가보니까 딴 생각을 해가지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보면 갑을 관계.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 원상회복 문제죠. 원상회복 부당이득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죠. 원상회복은 당사자 간에 해야 돼요. 병한테 못한다. 자 문제 옳은 것.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태아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태어났대요. 그 다음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건물을 안 주면 제3자는 요약자 낙약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3자 해지 못하죠. 말도 안 되죠. 3번에 낙약자는 요약자의 관계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되죠. 건물 안 주면 돈 못 주겠다 하면 되죠. 4번에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합의로 제3자 권리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병이 받겠다 하고 난 뒤에는 갑과 을이 함부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시킬 수 없다가 맞는 말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 최고했다. 받을래요? 이렇게 최고를 한 거예요. 받을래요? 말래요? 하니까 그 기간 내에 확답 받지 못했다. 답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수익이 아니라 거절로 봅니다. 대답 안 하시면 거절로 보는 거예요. 요거 받지 못하면 요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발신주의입니까? 도달주의입니까? 도달주의가 한 2번 시험 냈거든요. 요거를. 자, 그 다음 해제 들어갑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했다. 안 주겠다고 미리 표시하면 최고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두째 줄에 처음에 최고 없이
그다음 셋째 줄에는 역시 처음에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그렇게 해제해도 됩니다. 최고도 안 해도 되고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다. 2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동산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이행기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예. 자, 3번 이행 지체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해제하려면 이행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 정해야 될까요? 안 정하고 해도 될까요? 정하면 좋지만 안 정해도 상당한 기간 지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정해라 하는 건 아니다. 최고 한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면 해제권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기간 경과되면 계약 해제된 겁니다. 벌써. 되시나요? 오케이.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안 된다 하시면 되고요. 사정 변경과 해제. 이게 63년도 대부분 판례거든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가? 63년도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2000년도 넘게 들어왔어야 예외적으로 객관적 사정 변경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원래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예. 요 지금 63년도 판례 요겁니다. 요거 판례 나오고 난 뒤 2000년도 판례 나왔으니까 거의 40년 만에 판례 처음 나온 거예요. 어쨌든 5번 요거는 요겁니다. 안 된다. 매매 계약하고 화폐 가치가 급등했다 하더라도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으로 계약 해제 안 된다. 이렇게 판결 내렸고요. 소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최고하고 요 최고도 유효하다. 따라서 그 기간 지나면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됩니까? 의사표시 없이 해제됩니까? 없이가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7번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가압류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돈 갚고 말소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면 변론을 하고 돈을 지금 못 주겠다 이건 할 수 있어도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가? 해제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문제 해결하시오 연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되어도 가압류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불이행이다 해제하자 이까지는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뜻입니다. 다 시험 냈고요. 합의 해제는 자 여러분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해야 돼요. 되시나요? 동시이행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일단 이게 단독행위다. 일방적 통보란 말이에요.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에요. 계약. 새로운 계약이에요. 해제 마무리하는 계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합의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새로운 합의다 말이에요. 합의 내용에 따른다.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제3자 해치면 안 된다. 되시나요? 요거는 판례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자 가산해야 된다. 적용한다 안 한다.
특약이 없는 한 따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 적다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1번, 2번 뭐 여러분 순서대로 적어도 되고 뭐 그냥 번호 붙여놔도 되고 항목이 한 6가지 되니까 시험 내기 좋단 말이에요. 자, 이 1번 판례는 셋째 줄에 새로운 계약이다. 찾았나요? 그 다음 여섯째 줄에 보면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묵시적으로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계약 후 당사자 상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계약 실현 의사가 없다 또는 안 하겠다 포기가 상방 당사자 표시 행위에 나타난 그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한다. 서로 뭐 안 하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상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예. 그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묵시적 해제도 된다.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된다. 민법에서 시험이 묵시적 이게 한 번씩 시험 잘 나오거든요. 주목해야 됩니다. 추인에서 몇 번 냈거든요. 취소도 한 번 냈고 묵시적. 그 다음 2번 봅니다. 합의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 하기로 특약하거나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유보하는 의사표시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다. 그런 말이 없으면 마지막 문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그냥 둘이 만나 그만두자 하는 거란 말이죠.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자 3번 합의 해제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548조 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 해제로 인한 반환할 금전에는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실권약관은요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 자동 무효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특약 적어놓으면 그 날짜로 중도금 안 주면 진짜로 무효되어 버립니다. 이게 실권약관이에요. 중도금 날짜에 제때 입금 안 하면 요거 실효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계약 무효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실권약관이에요. 실권약관은 따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별도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해제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번은 좀 다릅니다. 잔금 날짜에 잔금 입금 안 하면 자동 해제 무효된다 이렇게 해도 자동 해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주는 게 동시이행 관계거든. 요거 때문에 그래요. 동시이행 상태를 벗어나려면 서류 제공해가지고 이행 지체로 만들어야 돼요. 지체가 되고 나면 자동 해제가 돼요.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안 준다고 당연히 해제되는 게 아니고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요 말 이해되시죠? 요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잔금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 제공해서 매수인을 하여금 이행 지책에 빠지게 해야 된다. 되시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서류 제공해서 지체에 빠져야 됩니다. 6글자로 하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가 된다 말씀. 중도금은 날짜 어기면 바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동시행이 아니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별표 2개 있는데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에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계약 해제만 그런가요? 아니죠. 금방 했잖아요. 이게 계약 해제도 그렇고 합의 해제도 그렇고 또 무효 취소도 대법원 판례는 마찬가지거든요. 이 경우 모두 다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 복귀한다.
원 상태로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서 말소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해제와 제3자가 있는데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와 제3자는요,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뒤에 해제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는데 해제된 경우에는 받은 거 돌려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제와 제3자 하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여기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받았고 중도금 받았는데 이전 등기해달라고 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잔금 안 주니까 잔금 달라고 몇 번 했다가 그래도 안 주니까 뭐 해? 해제하는 거죠. 근데 이 등기가 이제 말소되기 전까지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나요?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해제 전에도 을 명의로 되어 있고 해제 후에 말소되기 전에도 아직은 을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하는 순간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복귀한다. 되시나요? 원 상태로,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 당연히 복귀한다 이거예요. 그럼 을은 등기는 있어도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등기된 상태니까 병과 거래하고 이전 등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제 후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데, 제3자는 계약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등기, 인도 등 갖춘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요때 이 사람은 해제 후에는, 거래 맺은 사람은 선의만 보호해줘요.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논리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계약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유권이요? 계약이 없었던 계약 전날 상태로 돌아간다. 그게 원상 회복이에요. 당연히 복귀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이 가백에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의 근거에 지금 말소 들어갈 수 있는데 제3자 보호조항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뭐 대금 돌려주고 말소하고 사이에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다. 자, 7번에 1번 계약의 합의 해지에 있어서도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맞죠? 2번에 계약 해제 시 소급해서 소멸하고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 부담하는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에 가지게 되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해제 주장하는 자가 입증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라는 것, 여기서는 선의 악이 논의할 필요 없어요. 해제 전에는 뭐 병이 악이, 선의 악이 논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해제되고 났을 때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병의 악의는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8번에 해제와 제3자인데요. 여기서 제3자 이건 누구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에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를 가리킨다. 채권 양도받은 양수인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채권 양수인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등기 인도 갖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이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도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들어와도 등기 인도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요거 낸 거죠. 목적물 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자 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오면 등기가 돼요. 요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낸 거예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거든요. 앞에 걸 봐야 돼요. 뭘 가압류 했는지, 채권 가압류 했는지 부동산 가압류 했는지 찾아야 돼요. 요거는 등기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전세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됩니다. 그거에 안 적어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주택 임차인도 되고요. 시험 이게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셋째 줄, 해제된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책임재산이 된 채무자가 지금 어립니다.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가 된다. 요겁니다. 지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 을명의로 된 부동산 이해됩니까? 그것을 가압류했다. 부동산 가압류했다. 등기되는 거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주택 임차받아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그 이후에 계약 해제되어서 임대인이 소유권 상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제3자로 보호됩니다.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4번에 해제 후 원상회복 등기 전에 제3자는 선의 제3자만 됩니다. 선의만 되고요. 그 다음 5번에 법정 해제의 경우에 금전 반환할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라 했는데 이때 이자가 무슨 성격이냐.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원상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당이득이지 남의 돈 돌려주는 것이지 지연배상이냐 아니다는 거죠. 연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남의 것 돌려준다 이 뜻이에요. 부당이득이다 요겁니다. 민법은 뭐 이자 치면 법정 이자가 연 5%입니다. 연 5%. 그 다음에 6번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해야 되는데요. 받은 거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전부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특칙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손해배 계약 해제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원칙이다. 이행이익보다 작은 실리익 주는 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다. 그 뜻입니다. 요거 다 시험 냈습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판례는 바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이 8번은요 무슨 보증이라 했습니까? 계속적 보증이라 했잖아요. 계속적 보증계약.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확정 채무가 아니고 불확정 채무입니다. 이게 불확정 채무.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서 보증을 쓴 거예요. 퇴직하고 난 뒤 해지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직원 아니니까 해지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인정되는 게 계속적 보증, 금보증 이런 거, 정관 변동하는 거. 이거는 퇴직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50억이면 50억 얼마 딱 정해놨는데 그걸 보증 섰다. 되나요? 확정, 그렇죠. 확정 채무를 보증했다. 이거 퇴직하고 난 뒤에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게 이해되나요?
퇴직하고 난 뒤에 해지되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 8번은 계속적 이 단어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거 말고 확정 들어가면요 안 된다 해야 되죠. 그거 단어를 구분해야 돼요. 9번 보세요. 9번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 찾으세요. 특정. 확정 대신에 특정 해놨잖아요. 이 채무의 보증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건보증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된다 했잖아요. 자, 10번에 사정 변경으로 계약 해지한다는 이때 사정은 무슨 사정이다? 사정 변경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객관적 사정을 뜻한다. 주관적 사정 아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 봅시다.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토지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환 계약. 요거 딱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문제 나오면. 적어도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친 교환 계획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자, 이렇게 각각 이전했다 이 말이죠. 계약이 해지되었다. 교환 계약이 해지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회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찾아라. 해제로서 보호되는 제3자, 제3자 아닌 자 찾아라. 자, 보세요. 기억에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해서 이 사람이 X토지 이전 받았잖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자, 이전 받은 사람, 이전 등기했다 했죠. 제3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 그 다음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사람 등기되죠? 됩니다. 이것의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자, 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 되시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 된다. 아닌 사람 찾아라 했는데 기억, 니은 다 되니까 리얼 하나밖에 없겠네, 답이. 아니면 뭐 답 없음이라고 하든지. 계약 해지 전에 X토지 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여기에 보세요. 이게 대부분 판례인데 매매 계약은 X토지 했잖아요. 이 위에 을이 건물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매수했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 사람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는데 이 땅을 산 사람이 관계 있는 거지. 이해되나요? 해제 대상 토지 가지고 해야지.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은 이 계약 해제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리얼 이게 답입니다. 리얼 하나만 해당 없다. 대부분 팔립니다. 그것도. 자, 조금만 더 할게요. 1시까지 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예약관계권 1번은 놔두고 2번 보세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해제.
자, 이거는 무슨 해제입니까? 계약 해제. 요거는요, 계약금 계약 해제입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에 1번 계약금 받은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 외에 배액 이행 제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받는다고 법원에 맡겨야 될까요? 공탁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까지 해야 성립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매도인은 어떻게 해제한다? 2배 물어주겠다. 그리고 해제한다. 의사표시하면 돼요. 배액 제공을 해야 되고요.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공탁까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탁은 요하지 않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계약금 계약 해제. 받은 거 2배 물려주고 그만두겠다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중도금 받기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전까지 이게 가능하다.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 포기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포기. 이게 계약금 계약 해제란 말이에요. 자, 계약금 계약은 주겠다 약속하고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리고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되시나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된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1번은 공탁까지 안 해도 된다. 의사표시만 갖고 됩니까? 2배 제공해야 됩니까? 제공까지 해야 된다. 자, 2번에 봅니다. 민법 565조 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상방 중 어느 일방을 말하는 것이고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할 건 아니다.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 없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 지급해서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도 565조 5자가 하나 빠졌네요. 565조에 의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줬다면 매수인도 해제 안 됩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수수 주고받으면서 매도인이 위반하면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매수인이 위반하면 약속 어기면 계약금 돌려받는 걸 상실하기로 약정했다. 안 받겠다. 요 특약은 뭐냐? 서로 약속 어겼을 때 채무불이행에 대한 무슨 약정이다? 물어주기로 한 약정이다. 이해되나요? 위반 시 물어주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위약금 약정이에요.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성질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놓은 거다. 되시나요? 그러면 매도인은 2배 물려준다 하고 매수인은 포기한다고 그렇게 특약해도 되는데 한쪽만 특약해도 되는가? 한쪽만 특약해도 돼요. 매수인만 포기한다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없다. 아니면 매도인만 2배 물어준다 이렇게 특약해도 상관없다. 다 이게 뭐라고요?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 2단어. 자, 4번 제목이 뭡니까? 자, 보시면 유상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이 주고 수수받았다. 수수 주고받았다.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약속 안 했다면 되시나요?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기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자, 보세요.
계약금 줬습니다. 여기 위약금 특약 없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계약금 주는 상태다. 위약금 특약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기책 사유로 해제되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을을 매수인이라 치고요. 갑을 매도인이라 치고 계약금 줘놨는데 위약금 특약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의 기책 사유로 갑이 계약 해제했다 이 말이에요. 을이 중도금 안 줬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이 계약 해제는 계약금 계약 해제입니까? 계약 해제입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2번을 한 게 아니고 1번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계약금은 줘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계약 해제하면 법 효과가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되잖아요. 계약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돌려줘야 돼요. 따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따로 할 수 있어요. 위약금 특약 안 했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나요? 이건 해제로 풀어야 된다. 위약금으로 풀면 안 되고. 그 뜻이에요. 그게 보시면 상대방은 계약 불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요거예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합니다.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매수인이 채무불행으로 매도인이 계약 해지했습니다. 계약금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하면 틀린 말이다. 돌려줘야 된다고. 손해만 따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귀찮으니까 위약금 특약 해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없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계약금 계약 해제를 논할 수 있고 여기서는 계약 해제를 논하는 거거든요.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 계약금 계약 해제가 계약 해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병존한단 말이죠.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고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 해제 들어오기 전에 중도금 안 준 매수인은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제하기 전에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 포기하면 끝이니까. 손해배상이 더 클 것 같으면 계약금 계약 해제하는 게 낫겠죠. 하여튼 그런 지문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 같으면 이건 늘 시험 내고 싶어요. 이 같이 있거든 두 개가. 이걸 묻는지 이걸 묻는지 꼭 구분해서 답하라고요. 계약금 계약 해제를 묻는 것인지 계약 해제를 묻는 것인지. 지난번에 계약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계약금 안 줘도 되니까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착오로 취소해버리면 그냥 서로 돌려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계약금만 줬으니 계약금 내놔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수인한테 이유래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계약금 돌려줘야 된다. 중도금 주면 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중도금 주고 난 게 딴 얘기지. 결혼하면 안 돼. 그만 스톱. 다 헷갈리면 안 돼. 철든 난다 지금. 요리 다 해놨는데 지금 침을 택배 때문에 큰일 난다. 요까지 딱 알아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연관시키면 안 돼. 그거 아무 관계 없거든 그때는.
일로 가면 안 돼. 어쨌든 이거 꼭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했다. 토지 매매하고 계약금 받았다. 되시나요?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약속했다. 아직 멀었다 이 말이죠.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특약하면 되는 거죠. 뭐 못할 이유는 없죠. 해도 됩니다 하면 되고요.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맞죠?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잖아요.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맞죠? 계약금 계약 해제가 그때부터는 안 되거든요. 을의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되나요? 계약금 계약 해제는 계약금 계약 해제하면은 소급해서 무효되고 끝이에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에 그 배상 청구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해버리면 그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 특약이 없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요. 끝이에요. 그런데 계약 해제는 다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세 가지가 다. 계약금 계약 해제는 위에 하나만 되거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특약이 없으면 못해요. 요거는 계약금 계약 해제의 효과예요. 요거는 계약 해제의 효과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4번 틀린 겁니다. 5번에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배제하기로 한 약정 565조 해약금 조항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 유효해요. 그러면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담보 책임은 놔두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54페이지 보시면 교환계약 문제 찾으세요. 문제 위에 있죠. 임대차 위에 여기까지 합시다. 갑은 X 건물을 1억인데요. 을의 Y 토지하고 2억 상당이고요. 교환 계약 체결했다. 자, 어느 한쪽이 좀 약하죠. 여기서 돈 좀 보태겠다. 그건 뭐라 해요? 보충금. 이렇게. 보충금 지금 얼마? 8천. 여기는 약 1억 8천 정도 넘기고 약 2억 정도 토지하고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뭐 요 정도 계약이 되었다. 틀린 거 찾아라. 자, 1번 보세요.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해서 하지 않는다. 계약서 써야 되나요? 안 써도 계약 성립하나요? 안 써도 됩니다. 교환 계약은 합의만 되면 계약 성립하거든요.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교환 계약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어요. 두 개 받기로 했잖아요. 건물하고 8천 돈 받기로 했는데 한 개 주고 한 개 안 주면 뭐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대상이 됩니다. 3번에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었다. 이게 뭡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지
그러면 X 건물 안 줘도 되는 대신에 Y 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갑은 을에게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3번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자,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경매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는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5번에 교환 계약이 해제되었으면 동시행해야 되거든요. 동시행은 무슨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은 동시행 관계다. 말 거꾸로 했습니다. 해제되면 서로 돌려줘야 되겠다. 원상 회복. 원상 회복은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토지다는 것 뿐이지 매매 대금 대신에 토지다 그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매매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임대차 이하는 우리 점심 드시고 2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